서울대 의대를 다니던 희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본인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여자 장석철 환자의 치료비를 내줍니다. 그 환자는 희태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명희는 오늘도 긴급 환자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명희는 신입으로 들어온 간호사가 희롱을 당하자 바로 환자를 응징합니다. 광주에 온 희태는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지만 부원장은 이런 환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바로 현찰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명희가 부원장실에 끌려 들어오고 환자가 부원장에게 이 여자 잘라버리라고 말하지만 명희는 정당방위니까 잘못한 거 없다며 간호사 처우 좀 잘해달라며 말한 뒤 부원장실을 나갑니다. 그때 옆에 있던 희태가 명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련이는 경찰들에게 쫓기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재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경찰들을 따돌립니다. 명희는 수련이 집에서 나올 때 수련이 오빠 수찬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며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받습니다. 유학을 준비 중인 명희는 친구들에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편지는 브란덴부르크 대학 합격 편지였습니다. 합격 편지를 받은 명희는 먼저 신부님에게 알려야 한다며 신부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 명희는 희태와 마주치고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낍니다. 명희는 대학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합격 소식을 신부님에게 말하니 명희의 사정을 아는 신부님은 지금 천주 장학회 빈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추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안에 유학을 가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하는데 한 달 안에 유학을 갈 수 있냐고 물으니 명희는 한 달 안에 유학 준비 끝내겠다며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대학에 합격한 명희는 집에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명희인 걸 눈치채고 전화를 끊고 명희가 다시 전화를 걸자 아버지는 명수 보고 누나라며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명희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자기를 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자퇴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명희는 아버지와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왜 명희를 고등학교에서 자퇴시켰는지 아직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태 아버지 황기남이 국회의원 한석중을 만나 얘기합니다. 한석중은 지금 시국에 혹시 모르니 든든한 뒷배 하나 만들라고 조언을 하고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아들 황희태와 창화실업 이창근의 딸 이수령과 정략 결혼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어영 교수 퇴진에 힘을 모으는 수련, 희태는 친구인 혜건을 만나 잠시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명희는 당장 한 달 안에 비행기표 88만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찬이 오빠한테 받은 명함을 보며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수찬 오빠가 생각납니다. 돈을 빌려볼까 생각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병원 일 때문에 왔다는 희태를 희태 친구 혜건은 굳이 광주에 온 이유가 궁금해합니다. 서울에 병원이 천지빽깔일 텐데 왜 하필 광주에서 찾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여기에 여자친구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 올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희태는 귀찮다는 듯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한편 수련은 공장에서 유인물을 만들다 경찰들에게 잡힙니다. 희태 아버지 황기남은 희태가 광주에 온 걸 우연히 목격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자고 있는 희태를 잡아 집에 옵니다. 희태는 통금 시간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잠든 거라고 해명합니다. 황기남은 병원 인턴 수련은 왜 안 하고 있냐면서 꽃을 버려 애주중지 키우는 식물도 벌레가 생기면 뽑아버린다며 만약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면 쓸모가 없으니 뽑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희태는 알겠다며 대신 부탁이 있는데 자기가 벌인 일 정리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며 일이 해결되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돈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유치장에 있던 수련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 공장에 간 사람을 왜 잡냐며 황기남이 경찰서장에게 이수련 풀어주라고 연락해 경찰서장이 수련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서에 찾아오고 수련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집에 온 이수찬은 수련이에게 결단을 내립니다. 수련이 너가 진짜로 걸려서 빨간 줄 생기면 우리 공장 삐라 만드는 공장으로 낙인 찍혀서 공장 문 닫아야 된다면서 지금부터 모든 외출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하고 더 이상 응석 부리는 애로 둬서는 안 되겠다며 저번에 대공수사과 과장과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대공수사과 과장 황기남의 아들 황희태와 맞선을 보게 해 집안 결혼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공수사과 아들과 맞선을 봐야 하는 수련이 어떻게 하면 맞선을 안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희와 얘기를 하다 수련이가 명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비행기표 값을 빌려줄 테니 대신 맞선 보러 3번 정도만
밖으로만 나가서 퇴짜만 놔달라고 부탁합니다. 맞선을 안 보려는 이유는 지금 어영교수 퇴진을 외치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공수사과 과장 아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면 오해를 산다면서 대신 맞선에 나가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희가 대신 맞선에 나갑니다. 희태도 맞선에 가는 중 어린이가 길을 가다 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광경을 목격한 희태는 트라우마에 휩싸여 괴로워합니다. 이때 명희가 사고난 어린이에게 다가가 응급치료를 하고 응급치료하던 명희를 본 희태는 저번에 병원에서 본 쌈닭 간호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싸움닭으로만 알고 있던 명희의 진짜 모습을 본 희태는 명희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맞선 나온 사람이 명희인 것입니다. 명희는 자기가 수련이라고 소개하지만 희태는 명희를 수련이라 오해하고 앞에 앉아있는 명희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수련이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수련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시작됩니다. 수련이는 남자에게 딱지 맞는 비법을 전수하고 그렇게만 하면 애프터 없이 깔끔하게 정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맥주를 시켜 불어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 손이 달달달 떨린다면서 맥주를 원샷합니다. 원샷 때리는 명희를 보면서 희태는 맥주가 맛있어 보인다며 병나발을 붑니다. 명희는 대뜸 나의 커리어가 우선이라 집안일 같은 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희태는 그 정신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명희는 초점 없는 눈으로 결혼혀서 뭐혀 라는 식으로 턱을 괴고 희태가 바로 명희를 미러링하며 턱을 캡니다. 국밥도 시원하게 먹습니다. 결국 그래서 명품샵에 가 가장 싼 걸 삽니다. 뭘 어떤 걸로 해도 희태는 명희가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보다 큰 구두를 신은 명희에게 구두를 선물합니다. 수련이 집에 와 구두를 신어보니 발에 딱 맞습니다. 이걸 본 수련이는 너 발 크기를 어떻게 알았냐며 발에만 집착하는 변태가 아니냐며 쪼까 거시기하다고 말하자 명희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희태는 다음번에도 명희를 본 생각에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온 희태를 본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흥망이 달린 혼사라며 책 잡히지 말고 잘 성사시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명희가 일을 하는데 병철쌤이 어떤 남정네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명희는 희태가 어떻게 내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을까 하고 일단 전화를 받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막둥이 김명수였습니다. 김명수는 이번에 달리기 대회가 있어 광주로 왔는데 잠시 머물 데가 없어 누나 하숙집에 머물러도 되냐는 전화였습니다. 당연히 명희는 달리기 시합도 응원하러 가지고 하숙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혜건집에 간 희태에게 혜건은 장석철 집 주소를 알아냈다며 주소 쪽지를 줍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니 우연히 명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명수의 전화를 받고 명수 체육대회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명희는 지갑에서 버스 토큰을 찾으려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입니다. 이때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위험을 감지한 희태는 뒤에서 명희를 잡아주며 위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갑자기 화면이 뽀샤시하게 하얗게 되면서 벚꽃이 날립니다. 놀란 맘에 명희는 맘에 없는 말로 다짜 고짜로 버스 토큰 사러 갈 테니 가는 길 가라고 말하자 희태는 토큰 많다며 이거 다 쓰라고 줍니다.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명희에게 바로 버스가 오고 명희는 버스에 오릅니다. 희태는 명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버스가 출발하기 전 내일 시간이 있냐고 묻습니다. 창피한 명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게 계속 묻는 희태를 보는 버스 안내원은 답답하다며 내시가 좋겠다며 내시로 하자고 중계를 서고 명희는 얼떨결에 우다방에서 내시에 보기로 약속합니다. 육상대회에 도착한 명희가 명수를 응원합니다. 명수는 경주에서 2등을 해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희태가 석철양 집에 찾아가고 생활비와 약값으로 쓰라며 약간의 돈을 줍니다. 수련은 친구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지만 친구들은 지금 이 투쟁을 목숨 걸고 하는데 너무 쉽게 유치장에서 풀려나는 수련이는 마치 소꿉놀이처럼 느껴진다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련이는 잠시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하숙집에 온 명희는 명수랑 같이 먹을 라면을 끓여 같이 먹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현정화 선수를 오마주해서 만든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정화 선수는 탁구 선수죠. 현정화 얘기는 넘버 3에서 나온 송강호 씨의 대사입니다. 라면 얘기는 임춘혜 선수이고, 임춘혜 선수는 1986년 서울 아시아 게임에서 여자 육상 800m와 1500m, 3000m를 모두 금메달을 따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습니다. 나중에 TV에서 말하길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얘기는 열악한 육상 환경에 대해 과장해 보도한 것이고, 사실 임춘혜는 체력 보강을 위해 도가니탕과 삼계탕은 물론 뱀탕까지 먹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명수도 다음에 전국체전에 나갈 땐 삼계탕 먹고 경기 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주길 기대합니다. 명수가 대표로 뽑혀 한 달간 광주에 머물게 되고 희태의 동생 황정태도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창화제약 이수찬은 평화병원에 기부금을 내며 꾸준히 후원합니다. 희태는 약속한 대로 명희를 만납니다. 명희는 밥을 먹고 나가다 발에 맞지 않는 수련이 구두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희태가 발목이 삔 명희에게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슬로우로 잡히면서 벚꽃이 날립니다. 그냥 계단에서 치료해주지 왜 멀리 나갔을까요? 명희는 희태에게 집에서 계속 창화실업 딸을 만나라고 시키냐고 묻자, 희태는 사실 명희를 맞선 자리에서 처음 본 게 아니라고 말하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린이를 치료해준 모습을 보고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화실업의 딸이 아니어도 만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에 나가려고 아직 졸업을 안 했다면서 자작곡으로 나갈 생각이니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희태를 만나고 수련이 집에 온 명희는 계속 또 만나기로 했는데 거짓말하고 만나는 게 조금 거시기하다고 말하니, 수련이는 나땜시 고생이 많다면서 그럼 인자 안 봐도 된다면서 비행기표 조만간 구해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수련이 집으로 희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둘은 놀라고 맙니다. 희태는 연락 없이 찾아와서 놀랐냐며 말합니다. 그리고 2회는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맞선 나온 명희가 수련이가 아니란 걸 희태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3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